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해왔던 한 외신 기자가 한국 법치주의의 붕괴 현실을 보며 한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신 기자는 계엄 초기에 비판적 글을 많이 써왔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외신 기자인 나도 개몽되었다. 이 기자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의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외신 기자인 나도 개몽되었다. 한국 법치주의 붕괴 우려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일본 산케이 신문사나 유력 영자제인 재팬포워드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였는데요. 이 주한 외신 기자가 뉴데일리에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기고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기에 앞서 요시다 켄지 기자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 또는 월간 매체에도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한 외신 기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을까요? 처음에는 비판적 시각이었다가 왜 이 외신 기자가 나도 개몽되었다라는 기고문을 쓰게 됐을까요? 먼저 켄지 기자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초기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켄지 기자 역시 12월 3일 밤 많이 놀랬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편집장은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 아니냐라면서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까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가 됐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게 했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켄지 기자는 다른 정치적 수단이 모두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고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상 비상계엄 이후 줄곧 계엄령의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누구였냐?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고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재 대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인 쿠로다 카치히로 기자 등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직감하셨겠지만 켄지 기자가 만난 사람들 모두 당연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법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지 기자는 새해 전날 헌정사상 전대미문에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법치주의 붕괴를 받기 때문이었는데요.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판사 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판사를 보면서 한국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후에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 연장 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을 묵살해버렸고, 자, 이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켄지 기자는 지난해 한 영문 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같이 유혈 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전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인데, 지금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날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이 대목에서 켄지 기자의 정확한 워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자면요,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진배 없다.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참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지요. 자, 그리고 켄지 기자는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켄지 기자는 그 보수 지식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짧은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 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1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그러면서 켄지 기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편평론가의 말을 빌어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기조차 못한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게 켄지 기자의 견해였는데요.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과 곽종근을 중심으로 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됐지만 탄핵 공작이라는 게 서서히 밝혀지면서 반격의 서막이 열렸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물결 속에서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 스스로 계몽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켄지 기자 역시 그중 한 사람, 즉 외신 기자인 나도 계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앞으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 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